네, 이번 시간은 절세와 탈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특히 고소득자가 많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뭐 탈세 논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탈세인데,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점부터 보게 되면 돈 내기 싫어서 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즉,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한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그 방법이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인지 여부에 따라서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절세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탈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탈세가 아니고 절세입니다 라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자료를 열심히 수집한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영수증 같은 거 받은 거 있으면 내가 열심히 다 수집을 해서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장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절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세법에서 정해놓은 공제 항목들을 이용하는 것도 절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또는 뭐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준비금이나 충당금,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장을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절세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과세 항목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이런 비과세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 예를 들어서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식으로 비과세 항목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이고요. 그 반면에 탈세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출 누락.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 누락도 당연히 탈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가공경비예요. 그래서 워낙 경비로 넣을 것이 없다 보니까 숫자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뭐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경비를 넣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공경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과대계상, 그리고 허위계약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양도세 계산할 때 다운 계약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 계약서가 있고, 그거를 이제 다운 계약서로 또 이제 두 번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한다라는 경우가 탈세에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공문서 위조 등등 이러한 것들이 탈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탈세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규정에서 보면은, 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환급을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있는지 모르고 그거를 실수로 누락했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이러한 단순 누락이 아니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려면 적극적으로 내가 탈세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장부를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또는 기장을 거짓으로 기장했다. 그리고 자, 장부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 자, 이런 경우들이 적극적인 그러한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게 되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이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된 세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본세는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 기간 동안 가산세 이런 것들도 따로 또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세를 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탈세 제보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뭐 세파라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뭐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제보를 해서 포상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보시면 상담 제보 메뉴에 탈세 제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고 또 어떤 뭐 사업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현금 영수증 거부했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탈세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